다가오는 UFC 321에서는 아이언 터틀 박준용 선수가 다게스탄 출신의 강자 이크람 알리스케로프 선수와 맞붙습니다. 이크람 선수는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선수죠. 이 경기는 아부다비 야스섬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리며 날짜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격투기 커뮤니티 랭킹 기준으로 이크람 선수는 세계 미들급 부문에서 18위, 박준용 선수는 20위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상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는 다음 경기에서 상위 랭커와 대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크람 선수는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에서 4차례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그래플링과 긴 리치를 활용한 타격, 다양한 서브미션 연계 기술까지 갖춘 강자입니다. 과거 치마예프 선수와도 맞붙었고 치마예프는 인터뷰에서 이크람 선수를 가장 강했던 상대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로버트 휘테커 선수에게 패배했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체중 감량을 2번이나 진행하며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상위급 선수들과 겨룬 경험은 이크람 선수의 큰 자산입니다. 박준용 선수는 복싱 기반의 타격, 지구력, 그리고 압박 운영 능력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실력을 쌓아오며 존재감을 높여온 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크람 선수를 넘는다면 본격적으로 상위 랭커와의 대진이 기대됩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이지만 대한민국 대표인 박준용 선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스틴 게이츠가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계획을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토프리아 이기고 백악관 잔디밭에서 할로웨이랑 방어전하고 BMF 벨트랑 챔피언 벨트 들고 은퇴할 거야. 그게 내 최고의 시나리오지. 솔직히 지금 라이트급에서 나보다 일관된 놈 없어. 계속 상위권에서 싸우고 있고 재미없는 시합 안에 토프리아 다음 상대로는 나, 아르만, 맥스 셋 중 하나겠지. 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1월에 붙는 걸 원해. 그게 내 목표고 난 이미 훈련 시작했어. 맥스? 나랑 붙었던 거 기억하지? 다시 싸우자면 난 당연히 오케이야. 나를 이긴 상대랑은 언제든 다시 싸우고 싶지. UFC가 나를 그냥 써먹고 버리려고 한다면 솔직히 여기서 더 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난 실력으로 올라온 놈이니까 그게 무너지는 순간은 그냥 끝나는 거지. 포일이 은퇴한 거 봤는데 진짜 멋졌어. 그는 진짜 오래 싸워왔고 이제 가족이랑 시간 보내면서 살면 되는 거야. 난 그게 진짜 부럽더라. 나도 은퇴하면 뭐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 아냐. 난 아직 싸우고 싶고 그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질지 지켜보시죠. 미국에서 유주상 선수와 함께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파이터 황인수 선수가 최근 미국 체류 중 차량 파손 및 도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황 선수는 자신의 SNS에 깨진 차량 유리창 사진을 공개하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 도난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당혹스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현지 수사 여부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16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 황인수 그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컨텐더 시리즈 데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원래 윌 커리. 하지만 갑작스러운 비자 문제로 윌 커리는 빠졌고 대타로는 아일랜드의 미들급 기대주 패디 맥코리가 들어왔습니다. 황인수는 8승 1패. 국내에서는 이미 실력을 증명한 파이터입니다. 하지만 상대인 맥코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6승 1패, 6피트 3인치의 장신, 거기에 유럽 무대에서의 실전 경험까지. 테폴로지 유저 예측에 따르면 76%가 맥코리의 승리를 예상했고 대부분이 KO 또는 TKO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황인수의 예측 비율은 24%. 수치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측일 뿐 실제 결과는 붙어봐야 알죠. 커리의 이탈로 인한 급작스러운 매치업 변경.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출전을 준비 중인 황인수. 그의 강한 멘탈과 피니시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컨텐더 시리즈 위크 6에 숨겨진 메인 스토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황인수가 옥타곤 위에서 새로운 이름을 새길 수 있을지 경기를 잘 준비해서 9월 16일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한편 이번 주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더 리더와 로버트 휘테커가 맞붙습니다. 로버트 휘테커의 상대인 레이니어 더 리더는 원 챔피언십에서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을 모두 석권한 두 체급 챔피언 출신 파이터입니다. 신체 조건에서도 큰 우위를 갖고 있는데요. 키는 193cm, 리치는 2m 3cm로 약 9cm 이상 키가 크고 리치는 16cm 이상 깁니다. 즉 이번 대결은 경험과 피지컬 모두 강력한 더 리더와 UFC 상위권의 정통 타격가 휘테커 간의 매우 흥미로운 스타일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휘테커가 마이너스 162, 더 리더가 플러스 136으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휘테커가 더 리더보다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즉 휘테커가 이번 경기의 강자, 더 리더는 도전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과연 배당대로 경기가 흘러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경기에 대해 휘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컬 경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더 리더랑 경기 제안 받았거든. 그 주에 바로 들어왔던 것 같아. 그때 더 리더가 하입도 있었고 계속 경기 뛰고 있었고 빅파이트도 치렀지. 그래서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 상대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날짜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 리더가 다 맞아떨어졌어. 중동에서 싸우는 것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거야. 나는 원래 싸움꾼이라 강한 상대랑 싸우는 게 좋거든. 이기든 지든 간에 배울 수 있어야 진짜 발전한다고 생각해. 싸움 그 자체뿐 아니라 준비 과정이나 리드업, 경기 끝나고 복귀하는 것까지 전부 성장의 일부야. 더 리더는 진짜 까다로운 상대야.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 자기만의 스킬셋이 있고 게임 플랜도 확실해서 그걸 잘 실행하면 상대가 고생하게 돼. 니컬도 그걸 제대로 겪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피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도권 잡고 내가 강한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해. 나는 원래 공격적인 파이터야. 타격가라서 손 써서 끝내고 싶어.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앞에서부터 강하게 붙을 생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더 리더는 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휘테커에 대한 평가로는 잘 모르겠어. 그의 지난 경기는 좀 꼬였지. 근데 그 전 경기에서는 분명히 디비전의 강자 중 한 명을 1라운드에 아주 인상적으로 KO 시켰어. 그 경기에서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증명했지. 그래서 여전히 그는 우리 중 최고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휘테커 스타일 분석 및 공략 전략으로는 휘테커는 굉장히 올라운드 파이터야. 타격도 좋고 그래플링도 잘해. 하지만 초반엔 좀 느리게 시작하는 면이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데런틸 같은 선수한테 초반에 맞기도 했지. 그래도 그런 경기들을 결국엔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 그가 좋아하는 건 거리를 두고 상대가 뭘 하는지 볼 수 있을 때야. 그럴 때 가장 잘 싸우거든. 아마 원투 하이킥도 날릴 거야. 상대를 읽고 나서 그 기술을 잘 써. 휘테커의 주짓수는 우리가 경기에서 많이 보진 못했어. 테이크다운 방어는 괜찮고 폭발적인 더블렉 테이크다운도 몇 번 성공시켰지. 근데 솔직히 그의 주짓수가 어떤지는 아직 잘 몰라. 치마에프와의 경기에서도 방어는 괜찮았는데 꽤 빨리 피니시 됐지. 그 초크는 아주 기술적인 것도 아니었고 완벽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끝났거든. 그래서 기존 부상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휘테커 전 예상 시나리오도 밝혔는데요. 더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초반부터 압박하고 좋은 타격을 몇 개 마치고 테이크다운으로 이어가서 초크로 피니시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UFC 318에 대해서 다니엘 코미어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맥스 할로웨이의 경기력을 극찬하면서도 더스틴 포이리에의 은퇴를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결과에 대해 진심 어린 존중과 감동을 담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진짜 특별했어. 더스틴 포이리에는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은퇴를 경험했어. 스포츠에서 그보다 멋진 은퇴는 잘 없었어. 근데 결국 오늘은 맥스 할로웨이의 밤이었지. 맥스는 말 그대로 예술을 그렸어. 움직임이 예술이었고 센터라인 벗어나면서 계속 때려 넣었어. 진짜 멋졌지. 아직 충분히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라이트급에서도 기회 많다는 느낌이었어. 맥스는 초반에 포이리에를 2번이나 강하게 흔들었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예전엔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더라. 포이리에도 역시 끝까지 버텼고 맥스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할 일 딱 했어. 움직이고 피하고 코치 말도 잘 들었고 결국 각도 바꿔서 승리 챙겼지. 그리고 포이리에는 진짜 동화 같은 은퇴를 했다고 생각해. 선수들이 꿈꾸는 그림이었어. 비록 이기진 못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완벽했어. 모든 걸 가진 듯하지만 승리만 없는 거. 그게 진짜 시 같았거든. 챔피언들 중에서도 은퇴전을 이긴 경우는 드물어. 하빕, 생피에르, 안드레 워드 정도지. 대부분은 패배하면서 다음 세대한테 자리를 넘기거든. 오늘 포이리에가 딱 그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은퇴식은 정말 최고였어. 가족 다 들어왔고 추모 영상도 있었고 진심으로 감동적이었어. 나도 울컥했어. 라파에트 출신인 포이리에가 모든 의심을 뚫고 끝내 위대한 사람이 된 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존 존스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체급에서 압도적인 전적과 실력을 보여주며 역대 최고 선수라는 타이틀 후보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존 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존스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는 건 인정하지만 난 그 실력보다 내 레거시를 택하겠다. 아이들에게 숨길 필요 없는 커리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다 라고 했죠. 이걸 본 첼손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빕의 말은 인상적이긴 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존 존스가 전성기 지났다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냐? 존은 최근 경기에서도 라운드 하나 안 뺏기고 완승했어. 레슬링, 킥, 페이스, 전략, 복싱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했어. 심지어 예전보다 더 효율적이었고
그래, 대부분의 파이터는 몇 년 쉬고 돌아오면 감이 떨어지지. 코치도 제대로 없고 체육관도 제대로 안 다니고 스파링 파트너도 안 알려져 있으면 보통 다 망가져. 근데 존 존스는 아니야. 예전에도 어디서 훈련하는지 몰랐고 누가 코치인지도 몰랐어. 그렇다고 결과가 달랐냐? 아니거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았어. 스티페 미오치치와 붙은 경기 완벽 그 자체였지. 경쟁조차 아니었어. 보통 누가 전성기 지났다고 말하면 그 사람 경기력에 하락세가 보여야 해. 근데 존에겐 그게 없어. 나이만 보면 전성기 지났을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지. 근데 스티페는 그보다 나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 스티페에겐 안 해. 결국 말이야, 존 존스가 전성기 지났다고 믿고 싶으면 근거를 대봐.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로는 그 말 납득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MMA 피드를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